자, 오늘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우리가 좀 많이 바빴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약간 좀 아리까리하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었는데, 먼저 나스닥부터 보도록 하죠. 나스닥 종합은 어제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나스닥 시장이 박스 정도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박스 정도 일단 움직임 안에서 어제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시장도 양대 시장 모두 전일 뭐 크게 빠지거나 했는 게 아니고 전일 가격권 근처에서 일단은 움직임을 좀 마련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오전부터 좀 바빴던 이유 자체가 시장이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기미가 조금 묘해지는 부분이 일단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9시 15분부터 시작을 해서 저번에 이제 소르 첨단 소재했던 부분 있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매도가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매도가 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전체 요때는 이제 전체 다 판 건 아닌데, 일단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 물량을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이 좀 많이 좀 이상해서 여러분들한테 시그널로 전략 매도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종목들별로 전량 차익 실현이 됐던, 아니면은 전략 매도하는 부분이 되었던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오전에 이거 봤다가 제가 뭔가 갑자기 종목을 막 팔기 시작을 하면 그때 시장이 좀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다 1번.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조금 이상해서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좀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개별적으로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사실은 문제긴 하죠. 사실 보통 따라오는 부분을 보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전략 매도 일단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현재가가 전일 저가 이탈하는 종목은 일정 부분 현금화, 시장 흐름이 불안해서 현금 비중 높이는 중이다. 이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 높이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 이거. 못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현금 비중 높여야 될 때는 그때 높여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오전이 딱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9시 한 40분 정도요. 흐름을 보니까 시장이 좀 어그러지는 모습을 일단 보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딴 종목들 살까봐 현금 만세, 그렇죠? 현금이 만세.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지부동, 개별 트레이딩 자제감만, 뭐 이런 식으로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오늘 미국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시장 안에서 뭔가 공략을 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이 2시 44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0.67% 정도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1.74% 거의 2%까지 마이너스 갔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왜 종목을 그렇게 막 팔았는지 이해가 딱 1번. 여러분들한테 소폭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종목은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주식이죠. 계속해서 우리 뭐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좋다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인터넷 좀 뒤져보고 인터넷을 좀 뒤져본다든지, 아니면 리포트 몇 개 보고, 아니면 방송 열심히 보고 뭐 그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식을 추려야 될 때 추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때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추세가 이탈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6월달 들어가지고 언급을 해드린 것 같고요. 코스닥이 이전에 이제 처음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런 걸 미리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현금화를 하자 이런 말씀을 일단 해드리기도 했죠.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는 게 보통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종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6월 14일에 보내드린 거예요. 코스닥이 단기 흐름을 이탈하고 있다. 코스닥 고점 확인 전에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자. 보인다 2번.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현금 부분을 최소 30에서 50%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현금화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금화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현금화 해놓은 건 다시금 언제 그러면 공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시장은 마지노선은 있습니다. 825라고 치시고, 채팅창 824포인트가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824포인트가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요거 깨지면은 이제 진짜 좀 많이 아파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하시고요. 여기 만약에 안 깨지면은, 안 깨지고 도는 흐름을 보이면 박스, 깨지면은 전체 추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작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올라왔던 추세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되돌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파괴하지 마시고, 개별로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공부합니다. 다음에 시장이 돌면은 무슨 종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두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채팅창에 한번 칠까요? 급하게 하지 않는다.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옆에 누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풀어주려고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화가 풀리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 화가 나는 부분은 내가 옆에서 애교로 푼다? 아니에요. 풀어주는 거지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애교를 막 들면은 이 사람 풀어지더라가 아니고, 그건 풀어주는 거죠. 자기가 아이고 그래 내가 뭘 화를 내나 하면서 풀어주는 거지. 그렇죠? 시장이 지금 하락을 할 때는 시장이 조금 화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급하게 했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급하게 하다가 등짝 스매싱을 맞든지 아니면 밖에서 자야 될 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돌 때 합니다. 돌 때. 그리고 여기서 돈다라는 얘기 자체는 요 추세입니다. 최소한 지금 부분에서 이렇게 끊는 추세 보입니까? 보인다 2번. 이렇게 이제 원래 제가 코스닥이 어제 고가를 돌파하면 848 정도 일단 돌파를 하면 코스닥으로 붙으려고 그랬거든요. 종목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오늘 돌파 못하고 무너지죠. 이제는 여기 꺼놨는 요 추세선 돌려내기 전까지는 일단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는 추세가 살아있긴 해요.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한 번 있었고 한 번 강화되는 모습도 일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빠지면 이게 눌림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의 마지노선은 여기입니다. 2758포인트 치시고 2758포인트 치시고, 2758포인트가 안 깨지면 관계없어요. 안 깨지면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깨지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깨지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완만한 추세가 하나가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오는 게 좋죠. 안 나오는 게 좋고, 일단 패턴선으로서의 위에 지금 빨간색 선 색깔 바꿔드릴게요. 조금 길게 바꿔드릴게요. 요 선은 일단은 나온 겁니다. 패턴선으로 나온 거니까 패턴은 일단 지겨울 가능성이 있죠. 좀 조심하시면서 역시 가라는 시그널을 시장에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이 왜 밀렸는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야 말이 많습니다. 시장이 밀렸는 이유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약간 그래도 좀 명확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일단 듭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지표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뭐 프랑스도 요즘 뭐 난리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지표들이 쭉 나왔죠. PCI 지표가 일단은 미국에서 나왔는데, 시장 안에서는 PCI 지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5월달 PC 물가가 하락을 했어요. PC 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PC 물가하고 지금 우리가 CPI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CPI는 이제 물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PC는 개인 소비 지출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개인 소비 지출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PC는 줄어드는 거고, 물가가 오르는데 뭐 PC 개인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면, 그러니까 이건 소비 지출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물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서 수요가 탄탄하냐 탄탄하지 않냐,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수요를 줄이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PC 지표 자체가 그다지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부정적으로 나왔죠. 2.6을 기록을 했는데, 코어 PC가 2.6을 기록을 했는데, 전월이 2.8입니다. 컨센이 2.6이었고, 컨센에 일단 부합하는 모습이었다. 근데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다, 2번. 소비가 일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는 거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시장에서는 소비가 줄어들면 금리를 뭐 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려 그러면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한번 보면 되겠죠. 이거는 사실은 이건 내기예요. 금리 모니터링 도구, 이거는 원래 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이번 9월 19일 날, 9월 며칠 날, 채팅창에 9월 19일 치시고, 9월 19일 날 뭐가 있냐 하면, 이거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PC가 좀 양호하게 나오니까 바로 시장 안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지금 좀 높지 않냐, 그렇죠? 금리 인하 확률이 62%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금리 동결이 33% 정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자체가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좋았던 경기가 어떻게 된다? 밀리고 있다.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계속 생각을 한 건데,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만약에 근데 물가가, 소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경기는 안 좋아진다, 이런 모습이, 일단은 경기는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야 되는데,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한다? 금리를 올린다, 혹은 금리를 동결한다. 떨어지는 경기, 안 좋아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 요 사이거든요. 이게 지금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는 그럼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내릴 거냐,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 자체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거냐 라고 했을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합니다. 채팅창에 인플레이션 치시고,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금리를 뭐 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으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조금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붙었는데, 트럼프하고 현 대통령인 바이든이 붙었는데, 요번에 그 TV 토론회를 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60%가 넘죠. 지금 67%인가가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내세우는 정책 중에서 첫 번째 정책이 뭐냐 하면, 물론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법안, IRA 법안 자체는 전부 다 폐지한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나라의 관세를 10%씩 때리겠다, 그렇죠? FTA고 모든 나라의 관세를 10% 때리겠다. 근데 관세를 때린다는 얘기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 값이, 해외에서 미국에서 만약에 100원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관세를 붙이는 순간 110원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돼? 이전에 100원이었던 게 세금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없다? 너 낮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일단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수혜를 보는 업종이 뭐가 있나요?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수혜 보겠죠. 여러분들 돈을 대출을 갖다가 1억을 빌려놨는데, 1억을 빌려놨는데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대출 갚나요? 그럼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거 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걸어놨는데, 집이 뭐 10억이야? 집이 10억이라서 대출을 뭐 한 4억 걸었다 할까요? 4억? 너무 많이 걸었나? 4억 걸어놨다고 쳐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4억을 에이, 그냥 갚자 그러면서 다음날 가서 이거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죠. 이거 못 갚아요.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죠. 이자를 더 내면 은행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 더 크죠. 물론 대손가의 생각을 하면 또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주가 오늘 올라가는 것도 단순히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증권주도 여러분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막 밀려요. 주식이 막 밀립니다. 우리 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채팅창에 일반적으로 치시고 일반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이 막 밀려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막 10%, 20%, 30%막 됐단 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30%대 예전에 이제 있었던 전세자금 나오는 걸로 한번 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를 또 만들어 놨는데 또 마이너스 30%가 또 됐어. 그래서 은행 만기 돌아오는 걸로 또 한번 샀어요. 또 마이너스 15%가 됐어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30%가 됐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거 바닥인가? 바닥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바닥이라면 신용 걸어야 되지. 맞나? 그렇다 1번. 신용을 걸든지 주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 거는 거지. 그쵸? 그럼 요거에서도 뭐가 나오는 거야? 이자가 나오는 거지. 맞지? 그렇다 1번. 시중 이자를 베이스로 합니다만은 은행 증권사 이자가 더 세요. 그렇죠? 요즘 뭐예요? 보험을 계속 넣다가 옛날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보험을 해지를 했죠. 그렇죠? 해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30년 만기인데 벌써 20년 났는데 이거 해지하려고 그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아까우니까 보험사에서 뭐 해줘요?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금을 담보로 돈 빌려주죠. 그렇죠? 오늘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이 오른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금리가 올랐을 때 돈 빌려주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 오케이? 만약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오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시장 안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그렇죠? 유명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 회사들은 그러면 그들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는 오른다 안 오른다 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왜 현대차는 그러면 4.5% 빠집니까?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여놔놓고 전부 금융주만 오르고 있죠. 맞나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든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불안하게 시장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중국입니다. 중국, 그쵸? 중국의 지금 중국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쵸? 계속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일부 경기 지표들은 또 나쁘게 나오는 부분들도 일단 있습니다만은 경기 지표가 그다지 또 나쁘지 않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4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 지표가 좋아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또 뭐냐 하면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이 글로벌 에너지가 또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에너지 가격도 한번 볼까요? 글로벌 에너지 가격도 보면 여기 해외에서 이거 누르면은 선물 지수 나오는데 선물 지수에 보면은 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TI 나스닥, WTI 이제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튀고 있죠? 맞나요? 보인다 해봐. 유가도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말고 딴 걸 한번 볼까요? 유가는 이제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일단은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유가 있고요. 브렌트유가 있고, 그렇죠? 브렌트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두바이유가 있죠. 두바이유 이렇게 있는데 두바이유는 보통 정으로 이제 표시가 되니까 주봉으로 보면 됩니다. 오르고 있죠. 맞나요? 그럼 이게 오르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국의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달러 인덱스만 지금 중요한 건데 달러 인덱스가 꺾이기 시작하면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저번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지표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로 봤을 때는 지표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표가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
차라리 지금은 좀 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거죠. 리스크가 많은 이번 2024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장중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장중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요 IMF 때 IMF 때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IMF 때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야 돼, 안 사야 돼? 물어보면 주식을 다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때는 삼성전자가 막 6만원 할 때고 현대차가 만 얼마 할 때니까, 그죠? 사야 되죠. 보통 10배, 막 20배 막 이렇게 오르니까 1억을 20억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의 땅이 이 땅이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신문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1998년도 10월 달에 우리나라 그 투신이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투신이 업무가 마비가 돼요. 왜 마비가 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판다고 마비가 돼요. 미치겠죠. 그렇다. 꼭 반대로 합니다. 그렇죠? 좀 올라오니까 다 팔아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때 미친들이 사야 되는데 이제 판다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만약에 물어봐서 이때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이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이때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예요. 왜 돈이 없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흐름이 깨질 때 이때는 돈이 좀 있죠. 근데 흐름이 깨질 때 내 자산도 같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들고 있기 때문에. 못 팔고 그냥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흐름대로 내 자산도 같이 박살이 나서 이때쯤 되면은 다 박살이 나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럼 돈이 있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위에서 무너질 때 일정 부분을 팔아놔야, 팔고 현찰 들고 이거를 버텨줘야, 팔고 현찰을 들고 버텨줘야지 요때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해간다 1번.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팔고, 이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팔고 그 다음에는 노려야죠. 그쵸? 시장이 돌 때까지 노려야죠. 시장이 돌 때까지 노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한번 돌았기 때문에 이때 한번 매매할 수가 있었고, 전고점 못 가고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이때 다시 팔았을 거고, 그런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추세가 이렇게 있고, 오르고 난 다음에 멈추고 다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못 돌파했으니까 못 샀을 거고, 그 다음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리고 일봉상의 추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때 매매를 해서 수익 내고 요때 빠져나왔어야 됐죠. 고점 낮아지니까. 그런 다음에 요거 떨어지는 추세에서 계속 못 사고 있다가 이거 돌릴 때 요때부터 사야 되는 거 맞죠? 맞나요? 그렇다 1번. 물론 요때 샀다면, 자, 요때 샀다면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약간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 우리가 주식을 팔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내가 지금 손실이 났는데, 내가 수익이 났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그럼 뭐가 중요하나요? 그냥 흐름만 중요합니다. 손실을 최소화 줄이고. 그러니까 아마 오늘 오전에 하자는 대로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벌써 몇 개월치 회원비는 그냥 아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다 2번. 그리고 지금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때도 마찬가지고, 요때 리만 때도 마찬가지예요. 리만 때 지금 돌아와서 리만 때 주식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이 없어요. 시장하고 같이 물려서.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시장이 무너질 때는, 뭐가 무너질 때는 채팅창이 시장이라고 치시고, 시장이 무너질 때는 일단은 조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러면 지금 시장이 무너졌냐?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어. 오케이? 알겠다 1번.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어. 조짐이 있을 뿐이야. 조짐이 있을 뿐입니다. 조짐이 보일 때는 조심해야 되죠. 조짐이 보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할 때, 위험하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오늘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잘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일단 조금 조심스럽게 일단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현찰 들고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현금만세 복지부동 한 번 더 외치고, 아까 이제 그 초반에 잡아드렸던 거 있죠. 그것까지 깨지면 진짜 좀 더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다 1번. 요까지 깨지면은 좀 많이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일단은 참고하시고, 그 당시에 뭐 하면 돼요? 내공을 쌓으면 돼요. 투자력을 어디까지? 만렙까지 끌어올리면 됩니다. 투자력을 만렙까지 끌어올리면 되니까, 오케이? 알겠다 1번. 화이팅 한번 치면서 오늘 또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